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뭐 두세 차례만 녹화를 하면은 강평본 상한론은 뭐 마치게 됐습니다. 뭐 지나고 보면은 그 뭐랄까 실수한 말 부분도 있고 처방 이름을 잘못 얘기한 경우도 있고 글자를 잘못 읽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강의한 내용이 제가 나중에 출판한 내용과 똑같으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나중 뭐라 그럴까? 그 출판할 때는 또 한글 해석도 그 뭐랄까 그 한글 해석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그 뭐랄까 그 생각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옛날 방식의 그 고리타분한 한문에 익숙해져 있어 가지고 제가 말하는 그 뭐랄까 해석하는 방식도 어떻게 보면 옛날식의 어떤 해석하는데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읽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 그래서 가급적인 요번에 제가 다 물론 제가 이렇게 제 교정하는 작업에 도와주신 분들이 한 두 분 계시는데, 그, 요번에는 제가 철저하게, 그, 뭐랄까, 조금 읽기 편하고, 그렇게 다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 끝났어요. 머리글은 지난주에 다 썼고, 그래서 요즘에 쓰고 있고, 노자 강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의 준비도 조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는 글 한번 보죠.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낯설은 글이에요. 낯설은. 대병이, 큰 병이 차도가 있고 나서 이런 소리죠. 대병이, 큰 병이 우리가 한번 겪고 나서 어느 정도 몸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즈음에 이 노복이 뭐냐? 노복이.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 대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철저하게 글을 쓴 사람의 의도대로 먼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대병이라고 말하는 건 뭐죠? 상한이에요. 상한. 그러니까 다른 변형이죠. 또는 열병. 상한에 의한 열병을 말합니다. 그러면 노복이라는 건 노로 이렇게 다시 병증이 이렇게 그 뭐랄까 약간 그 나타나는 경우 회복되려다가 다시 병세가 약간 악화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노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글은 전부 다 온전한 글은 아니죠. 병세라든가 병정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얘기한 거죠. 거기에 뭐 그 열병하고 나서 치자시탕을 치료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대병이 이 처방을 보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처방과는 완전히 다른 처방을 썼다는 거예요. 지시라고 치자를 썼다. 대병이라고 하는 말은 자 우리가 그 열병이며 상한이다. 이거 옛날서부터 내려온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상한을 말하는 거죠. 자, 열병이 지나가고 나서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었는데 그래도 미진한 열이 다 없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후유증, 열병에 대한 후유증이 오히려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노역한 뒤에 뭔가 힘을 썼다든가 뭐 일을 했다든가 뭐 그런 거죠. 심중이 온해하고 흉만한 경우 지실치자탕으로 치료한다. 가벼운 약들이죠. 심중 온해하고 흉만한 경우 그러니까 열이 조금 미진한 열이 왜 이런 말을 제가 썼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열병이 다시 약간 도진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요즘 식대로 말하면요. 열병이 지속이 됐잖아요. 보름 막 어떤 경우는 20일 한 달 이렇게 열병이 지속이 되고 이 완전히 열병이 그
뭐랄까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몸이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가 정말로 어린아이라든가 체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의 말로 하면은 거의 폐렴 또는 결핵으로 이완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여기에는 조문이 없죠. 옛날 사람들이 무슨 폐렴이란 말 쓰고 결핵이란 말을 썼겠습니까? 예, 근데 맨 마지막 조문에 가면은 그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열병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의사가 양방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된 것도 사실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현대의학 때문에 이 병의 뒤에 나타나는 이 후유증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 예. 후유증이 열병으로 발생이 되었을 때 그 뒤에 폐렴, 연세 드신 분은 폐렴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예. 정말로 많은 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폐농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람의 그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은 저기 뭐죠?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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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병이 2차, 3차로 진행될 수 있다. 예. 갑자기 또 그 어떤 양방적인 병명이 생각이 안 납니다. 아우 저도 요즘에 나이가 이제 67세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70을 바라보니까 제가 하던 글은 보는데 다시 새롭게 뭐를 공부를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책을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그냥 잊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말이 모든 걸 다 메모해 놓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 그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점서 내려오는 말, 요 말은 제가 재밌어서 썼습니다. 상한 전생집에 나온 말이에요. 비단, 부중서번, 무거운 짐을 짓고 먼 길을 가는 것뿐만이 아니다. 이래서 노복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복은 제가 아까 말을 좀 잘못했는데 다시 힘쓰다, 노동에 힘썼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물을 건넌다든가 길을 멀리 간다든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것은 당연하고 뭐뭐뿐만 아니라 여기는 빠져 있지만 또 남녀지간에 부부지간에 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야 되죠. 비록 그 소두세면 머리를 빗질한다든가 얼굴 씻는 것도 정신을 또는 이 원문에는 요 신자로 안 돼 있고 신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거 신자로 고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도 그렇듯해서 그냥 썼습니다. 몸도 손상시키게 된다. 몸과 정신을 손상시키게 된다. 이렇게 하찮은 일도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알아두면 좋죠. 조문 79조문을 읽어보면은 상한 하우의 그 신번 복만 기와 불안자 거기에 보면은 치자 후박탕으로 치료한다 그랬죠. 79조문에 보면 이런 조문이 나오죠. 상한 하우의 신번 복만하고 기와 불안한 경우는 치자 후박탕으로 치료하면 그 승기탕증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병세의 관점에서 이 조문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직 어쨌든 간에 치자 후박탕이 됐던 지실 치자탕이 되었던지 간에 아직 승기탕 병증에까지는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방이 예를 들어서 대병차 이후에 그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약으로 반드시 그렇게 치료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조문에서도 소쇼탕으로 이제 치료하라 그랬잖아요. 자, 어떤 경우냐? 상한이 차도가 있고 나서 다시 발열을 하면 일단은 우리가 소쇼탕을 한번 다시 치료하는 게 좋다. 그런데 맥이 부한 경우 어떤 상황이 자 1번이라는 상황
입원이라는 상황, 맥이 부한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죠. 이런 게 뭐냐?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똑같은 병증을 걸리고 나서도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상한론에는 이게 바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말이죠. 견증, 나타나는 증상. 예, 저는 이 용어가 정말 너무나 멋있는 용어라고 보여집니다. 나타나는 증상. 예,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치료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나타나는 증상이 뭐죠? 자, 우리가 외감에 노출이 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타나는 증상은 외감, 상안이나 예를 들어서 중풍이나 상안에 의해서 병세가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침범해가지고 나타나는 증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소인 또는 병독의 성향에 의해서 현재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증이라고 하는 속에는 소위 말해서 외감과 뭐 내상이라고 봐도 되고 또는 체질적인 문제 이것이 다 결합이 돼 가지고서 반응으로 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감에 의해서 내상과 체질 같은 요인들이 증상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땀으로서 풀고, 자, 맥이 침실하다 이럴 때는 조금 합법으로서 풀어주면 된다. 야, 맥이 딱 눌러보니까 맥이 침하고 예를 들어서 지하다든가 미한 경우는 거기 맞춰서 쓰죠. 예. 그런데 실하다. 예. 이런 말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보죠. 예. 그러니까 온법을 쓰지 말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합법을 써라. 그러니까 여기 실이라고 하는 것은 맥이 눌렀는데 생각보다 맥이 굉장히 긴장이 있다. 예. 어떻게 보면 원래대로 말하면 침이 실보다는 침긴이라는 말이 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맥 가운데 눌러보면은 맥이 굉장히 깊이 속에서 맥이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제가 후세방의 어떤 그 처방이라든가 후세방의 그 의안들, 한의학적 어떤 그 치료의 방법론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너무 지나치게 그 무리 의식에 보약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한의사들은 대부분이 보약이라고 하는데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예. 너무 뭐랄까 쇠뇌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치자라든가 승마라든가 어떤 심지어는 소시오탕 같은 경우도 쓰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예, 너무 지나치게 그 보양지제, 부양론에 빠져 있다는 거. 자, 상안이 차도 이후에 여열이 끝이지 않아서 여기에서 다시 발열하면은 소시오탕으로 이거는 확률적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열이 그냥 미진한 열이 있다. 여러분 이걸 쓰지를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양방적인 그런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요즘 말로 폐렴. 예. 요게 심해지면은 폐결핵.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랬죠? 폐결핵. 이 열이 잠재적인 열이 여러분 계속 지내다 보면 우리 몸에 진액이 고갈되고 상황에 따라서 폐렴, 폐결핵 또는 뭐 폐농양 이런 것도 생깁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냥 입에서 안 도네. 사용 잘 안 하니까 그렇게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예.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 소시오탕 자체가 폐렴이라든가 폐결핵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석고를 소시오탕에다가 석고를 저는 쓰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석고를 그냥 곧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석고를 써가지고 이와 같은 병들을 예방을 해준다는 거. 자, 맥부자는 계지탕으로 처리하고 맥이 침기난 경우는 소승기탕을 한번 치료해 볼 만하다.
조문에 허자, 실자는 참보라 그랬죠. 여러분 이거는 예, 무조건 뭐 제가 써놓은 말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글을 읽다 보면은 그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몰래 억지로 보충해 놓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후세 사람이 쓴 글이라 하더라도 글자라 하더라도 여기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것으로서 망양이라든가 내실의 구실로 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의 글자 가지고서 상당 부분의 어떠한 증상을 이렇게 압축시켜서 표현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침실이라고 하는 거 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사람이 약간 복만감이 있고 약간 서머라든가 조열이라든가 대변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그 시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열병에 막 이렇게 여러 번 한 20일, 30일씩 하다 보면요. 거의 정말 체력적인 손해, 진액이 완전히 고갈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허한 경우에는 부자로서 온지하고 실한 경우에는 대왕으로 설사를 유발시킨다. 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허의 의미에는 부자의 뜻, 실에는 대왕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문에서 말하고 하는 본래의 의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문에서 말한 소위 허실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에서 이르는 바 허실과는 실제로 다르다. 소문에서 말한 것도 그렇게 틀린 게 아닙니다. 사기를 가지고 병사의 개념에서 했을 때 사기가 성하다 그랬을 때 그거를 실하다. 허는 뭐냐면은 우리 몸의 전기가 손상이 되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허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허와 실을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결국은 모든 것이 병세와 병증이 어떠한 상태인가에 따라서 허실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로 이렇게 섞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자가 같다 하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기라는 글자를 예를 하나 비교해 보죠. 기라는 글자가 기라는 글자가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또 책에 따라서 다 이 기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심결에 자기가 생각하는 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기라는 얘기, 책에 나와 있는 기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이거를 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은 여러분들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노자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노자를 공부를 하는데 노자가 이제 우리가 도덕을 이제 도덕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덕경. 그러면은 이 도와 덕을 말하는 것은 누구의 관점이냐? 노자라는 책에 나와 있는 도덕적인 관점이지 공자와 맹자가 말한 도덕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노자 또한 시대에 따라서 노자를 해석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전부 다 후세에 가면은 왜곡이 돼버려요. 도대체 덕을 닦는 게 뭐냐? 도라는 게 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 글자가 같다고 해서 그 의미가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쓰죠. 조문에서 말하는 소위 허실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에서 인용하는 허실과 소위야 그와 다르다. 어떻게 보면은
예, 노자 가운데 노자가 그러면 노자라는 책, 그러니까 우리가 노자라는 말은 노자를 사람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책을 말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러면 노자라고 하는 그 책 속에 도와 덕은 똑같은 개념이냐? 그러니까 일이 관지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노자라고 하는 책 속에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한론에도 보면은 비교적 일관된 어떠한 그 사고방식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경우에 보면은 약간씩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해석에 있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한 가지만 가지고서 해석하면 안 된다. 예. 허실이라는 것도 그렇고, 예. 우리가 한의사들 가운데 대부분은 뭐 90%는 상한언어를 쓰질 않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예.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 후세의 관점, 내가 동의보감으로 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동의보감에 의식화됐기 때문에 동의보감에 의한 대로 상한론을 볼 수가 있다는 거. 장경학 같으면 장경학, 예, 청대의 사람들 또는 현대의 어떤 사람들 예, 강의를 들으면 그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글자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다르죠. 예, 나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주파수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파수가 맞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잡음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못 봅니다. 예. 우리가 상한론을 현대적인 너무 관점에서 보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고 잘못 오해하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 예. 그리고 우리가 열병 지나고 나서 예. 진행이 되면은 어떠한 병증이 생다는 것은 이 조문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예. 현대적인 어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예. 우리가 얼마든지 대체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자. 이 조문도 굉장히 난해한 조문이에요. 예. 대병이 차도고 있고 나서 허리 아래 이하에 수기가 있다. 이게 수기가 뭐죠? 예, 부종이죠. 예, 다리가 부은 겁니다. 예, 다리가 탱탱 부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모려 택사산으로 치료하라. 예, 뭐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자, 이것도 우리가 큰 병, 그러니까 상한이 지나고 나서 큰 병, 열병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서 특히 아랫 부위가 붓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예,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표현 자체가 예, 부종으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맞죠.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이 부종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은 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후세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예. 자, 그것까지는 제가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부종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이제 언어학 비교, 철학에서도 이제 비교, 문헌 비교라고 하죠. 우리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거 부종이야 그랬지만 부종이라고 하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부종이라는 용어를 과연 언제 최초로 썼는가? 예. 이게 또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이거를 저도 이렇게 모르죠. 요즘에 말로 하면 이제 AI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충분하죠. 이건 평생 두고 예를 들어서 책들을 다 봐야 되는데 AI한테 물어보면은 바로 이거는 언제 누가 처음으로 얘기했다. 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모려 택사산으로 치료한다. 자, 소위 대병은 즉 상한이다. 상한이 차도가 있고 나서 요 말을 여러분 사람 누구나다 반드시 부종이 있는 건 아니다. 부종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부종이 있는 건 아니다. 예.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서 옛날 사람 뭐라면은 자 우리가 큰 병을 앓고 나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음식을 절제를 해야 되고 술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아까 열병 대병 차후에 다시 노동을 하게 되면 여기도 들어가죠. 힘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발병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위기가 튼튼해지면은
예, 종은 저절로 멈춘다. 예. 이런 말도 옛날 사람 문헌에서 제가 이거는 참 합리적이다. 예, 여기서 뭐 위기 강이라 그러지만은 꼭 어떤 우리가 말하는 소화기 어떤 그것을 기능을 말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 힘도 좀 나고 많이 차도가 있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면 붓기가 저절로 가라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일찍이 상절리 이렇게 일찍이 개인적으로 나는 이 조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상한의 외감에 노출되기 전에 미감, 외감에 노출되기 전에 어느 정도, 다소라고 하는 어느 정도 또는 잠재적으로 이 사람은 원래 부종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 상한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상한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병증이 더욱더 노출이 되어졌다. 노출이 되어졌다. 이 노출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원이 오래된 용어예요. 더욱더 노출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열병이 차도가 있고 나서 사람에 따라서 말하는 거죠. 이것도 그 사람의 체질적인 성향과 그 병독의 성향에 따라서 병증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경계증이 있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놀라고 갈증이 있고 그리고 또 허리 아래로 부종이 있는 경우에 모려 택사탕을 쓴다는 거지 무조건 부종이 있다 그래서 모려 택사탕을 쓰라는 건 아니에요. 경계증이 있고 갈증이 있을 때 심경계의 갈이 비록 이 조문에 구비되어 있지 않지만은 약물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면은 이것은 이 사람은 숙이 상충의 병증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다. 예측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비교적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도 간단한 거죠. 우리가 열병이 첫 번째 조문에 보면은 이 열병에 의해 가지고서 사람에 따라서 열병이 차도가 있고 나서 사람마다 그 사람의 또 체질적인 소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병증이 발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난다든가 동계증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여러분 더 심해지는 경우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폐렴에 의한 또는 폐결핵에 의해서 기침을 하고 뭐 다양한 병증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체질과 그 사람의 병독의 성향에 따라서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심하유수기가 많은 사람이 열병을 앓게 돼가지고 잘못되면은 여러분 폐농양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또는 간농양 쪽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말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조금 그 사람이 식욕이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고방과 후세방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세방에는 좋은 약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음지제에 해당되는 거. 고방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치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방법이 후세방도 고방에서 뭔가 이렇게 보완해 나간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백호탕에다가 플러스 뭐 사물탕이나 또는 육미나 아니면은 또 자음지제나 이런 것을 여러분 대병 차후에 발생되어지는 병을 이렇게 같이 처방에 응용할 수가 있다는 거. 또는 가볍게 쓰려고 해서는 열이 심하지 않을 때는 형방패독산, 백호탕이나 뭐 이런 거 치자 뭐 이런 거 쓰지 않고 형방패독산도 정말로 좋은 약이라는 거. 그것을 자기가 형방패독산에다가 자음지제를 조금 예를 들어서 건지왕이라든가 맹문동이라든가 천문동도 소화가 너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진하게 다리지 말고 약간 흡수가 편한 것.
흡수하기가 편한 약들, 그것을 합방해서 조절을 하면은 대병차위에 발생되어지는 우리가 여기 책에는 뭐 몇 가지만 나왔지만 사실은 수백 가지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와 같은 열병 후유증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탕, 육미지왕탕, 자음지제 또 이런 것을 적절하게 쓰면서 차후에 여러 가지 발생되어지는 병들을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저는 그래서 이 조문이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열병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도 모르게 외감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 미열이 계속 진행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한이 왜 무섭냐면은 현대에 있어서 상한이 왜 무섭냐면은 자기가 외감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병원에 가면 이거 감기 아니에요. 폐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비인후과 질환도 감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기하고는 독립된 병증으로 분류를 해놔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좋고 환자들을 꼬시기도 좋은 거죠. 이거 감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우리 한의사들도 덩달아서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 과거에 한 1000년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이 한의학에 길들여져 있듯이 현대는 현대의학에 인간이 길들여져 있다는 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감기를 너무 사소한 거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의 병은 유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빼놓고는 본인이 자신이 관리를 못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황제내경에 처음에 보세요. 기거부정, 음식, 성욕,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그 감정, 그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아주 옛날 그 뭐랄까 소박한 언어 쓰여져 있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행동에서 병증이 나타난다는 거. 열이 펄펄 끓고 기침하고 그래야지 감기가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체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소음인의 체질인 사람은 항상 감기를 달고 삽니다. 그리고 이비인후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감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외감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를 하고 무조건 보증의 이탕만 쓸 생각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다른 약, 소총령탕도 보세요, 여러분. 외감에 의해서 심하유 수기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내외가 합작으로 외감과 내상에 의해 가지고서 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볼 때 인간은 항상 외감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생각을 해야지 상한론의 처방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한론 처방은 다 죽은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해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식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하는 거예요. 무조건 처방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해석학을 배워야 돼요. 해석학.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처방을 쓰는 데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처방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것. 자,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제 후배 가운데 형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형은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바둑은 하수인데 거의 하수 정도가 아니라 못 둡니다. 근데 바둑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보면은 고수들, 소위 말해서 고수들은 책에 나와 있는 정석대로 두지 않습니다. 왜? 상대방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석대로 쓰지 않는다. 변칙적으로 두는 것 같지만은 거의 정석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떠한 사고방식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계지, 마왕, 대왕이라든가 이런 약을 썼다 그래서 그게 고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증 이기탕도 이동원이 말한 그와 같은 방식의 보증 이기탕이 아니라 고방의 관점에서 보증 이기탕을 해석을 해가지고 쓰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정석을 익혀가지고 변칙에 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자음지제 쓰고 아이 뭐 말은 그렇게 하면서 무슨 뭐 고방을 얘기하느냐 그것은 초보자들이나 하는 얘기죠. 예. 저의 해석하는 게 우리가 이 조문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의안을 형성했는가에 따라서 후세방도 고방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이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